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누차에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첫 번째 관문은 뭐다? 바로 인부라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인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인부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관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고소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 번째는 내가 피의자로서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세 번째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내가 기소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을 등사해서 받아봤을 때 선고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부인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타이밍에 내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사건을 계속해서 부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더 불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백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곤란하겠죠. 그래 뭐 어쩔 수 없네, 내가 인정하마, 이런 취지로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얘는 반성하는 뉘앙스가 없네, 실질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반성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피고인이 직접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재판부에 써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구치소에 가보면 의뢰인분들 중에는 반성문을 언제 써야 되냐, 몇 번 써야 되냐, 10번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수십 장씩 그렇게 써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의 진솔한 얘기가 담긴 반성문을 법원에다가 써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필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가 서명 날인만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방법상 잘못된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여요. 법원에서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주 수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맞춤법에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또박또박 내 의사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진솔하게 쓰는, 자필로 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다만 자필로 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찍찍 이렇게 삭선으로 긋고 거기다가 덧대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또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깔끔하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분량인데요. 여러분, 말이 길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뢰인분들 중에도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글이 많으면 읽기 버거워요. 그래서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글, 특히 반성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법률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두세 장 정도, 그것도 너무 빼곡하지 않게 적당히 띄어쓰기도 하고 문단도 좀 띄어가면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반성문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다. 가령 성범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혐의 자체를 인정합니다. 여성을 강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 여자가 꽃뱀같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순간 혹해가지고 강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반성문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사실은 반성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반성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반성을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내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내가 다 떠안고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써야지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톨이라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싹싹 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반성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그렇게 상의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반성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만 들어가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반성문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